투자공학, 위험과 효용,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위험과 효용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두 개로 쪼개서 하는데 사실은 서너 개로 쪼갤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앞으로 한 2, 30분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 생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토크로 이미 올리기는 했는데 굳이 하나를 덧붙이자면 그 동영상 토크에서 짧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결혼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거의 동등한 선택지처럼 요즘은 여겨지는 것 같아요. 선택지라기보다는 본인에게 선택이 없다라고 그런 가능성과 그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 좀 일반적으로 많이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게 결혼을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사는 거를 일종의 그 퀘스트의 어떤 조건처럼 여기기 때문인 것 같아요. 결혼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사실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그 관점을 무작정 비난하거나 뭐 잘못됐다고 꾸짖을 수는 없는데 인생이 그렇게 무언가 어떤 특정 조건을 조립해서 이룩하는 결과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제 경험상으로는. 너는 공부도 했고 직장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 제가 지금 살아가면서 느끼는 행복 중에 상당 부분은 물론 그 조건 때문이기는 한데 또 상당 부분은 그것과 아무 관계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사람일 수 있는가, 좋은 사람일 수 있는가, 특히 내 가족들에게. 이거는 전혀 다른 종류의 얘기입니다. 또한 거기서부터 내가 그 원래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됐던 인생의 어떤 조건이나 이런 조각들을 다시 채워 나갈 수 있는 거지. 이게 꼭 여기에 선행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제가 가족이 있고 생계를 꾸리는 것이 제 커리어에 무조건 제약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제약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좀 더 제약이 많이 될 수도 있어요. 제 아내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제가 커리어를 다시 바꿨거든요. 학생들한테도 몇 번씩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생각하면 제가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내가 나 혼자라면 너무나 불안하고 힘들 때 기댈 사람도 없었을 거고 정서적으로 특히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었을 텐데 어쨌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안 되면 약간은 내가 좀 양심 없이 살고 저 사람이 날 먹여 살려주겠지. 나는 최소한 내 용돈만 벌면 되겠지. 이런 생각도 하고 극단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그 다음을 도모해 볼 수도 있고 또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사 다 그렇다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은 만사 어떤 조건이 결혼, 가정, 행복 이거의 전제 조건이 돼서 이 퀘스트를 깨고 직장의 퀘스트, 내 집 마련의 퀘스트를 깨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를 만나는 퀘스트, 특히 남학생들 같으면 그 다음에 이제 프로포즈의 퀘스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인터넷에 많이 있는 건 아는데 너무나 소수의 너무나 극단적으로 너무나 왜곡된 얘기들이 일반론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좀 경계할 필요는 있다. 대다수는 그거랑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 제가 짤로 얘기했던 행복해 하지 말라고 재밌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얘기고 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시대는 더 많은 다양성과 더 많은 선택들이 물론 주어지겠습니다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오랜 세월 동안 인간 사회가 가지고 왔던 행복의 어떤 공식, 행복의 좋은 선택지를 평가절하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좀 이런 얘기를 좀 더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데 너무 조심스럽지 않았나 싶어서 덮쳐봅니다. 행복하세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지 않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걸로 여러분들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누구를 만나고 함께 살아가고 가정을 꾸리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네. 네, 선호도와 위험 평가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험을 반영을 하긴 해야 될 텐데 위험을 반영하는 게 간단한 게 있고 복잡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걔네들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대안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가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대안 네 가지에 대해서 구입 가격이 같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시죠. 구입 가격이 같으니까 나중에 돌려받는 페이오프, 여기가 페이오프가 되는데요. 이 페이오프가 큰 게, 퀀터티가 큰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시간도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타임은 일단 제외를 하자는 겁니다. 페이오프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하는 조건이 복잡하지 않게 동전의 앞뒤로 하겠다는 겁니다. 동전의 앞면이 나오느냐 뒷면이 나오느냐 가지고 값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을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6, 뒷면이 나오면 4를 받습니다. B 같으면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8, 뒷면이 나오면 2를 받습니다. C 같은 경우는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7, 뒷면이 나오면 4를 받고요. D 같은 경우는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4, 동전의 뒷면이 나오면 7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A, B, C, D의 페이오프를 결정하는 동전은 하나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동전이 앞면으로 떨어진 세상, 뒷면으로 떨어진 세상 딱 두 가지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는 앞면이 나오고 B에 대해서는 뒷면이 나오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발생하거나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출발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위험을 평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험을 평가한다는 것, 결국 우리가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데 뭐가 뭐보다 좋은지를 우선 결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뭐보다 얼마나 좋은지를 대략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지배 원리를 먼저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배 원리, 도미넌스입니다. 혹은 도미넌트라고 해요. 도미넌트 형용사형으로 지배 원리.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썼지만 이걸 지배라기보다는 여기서 정확히 좀 더 잘 와닿게 한국말로 쓰자면 우월한 경우입니다. 혹시 스타트랙 예전 스타트랙 말고 그나마 최근에 만들어진 2010년 이후에 만들어진 스타트랙 시리즈에서 스타트랙 2 인투 더 다크니스였던 것 같은데요. 칸의 역습.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스타트랙은 굉장히 오래된 TV 시리즈 드라마가 있습니다. 스타워즈보다도 훨씬 더 방대한 세상을 다루고 있어서 스타트랙 팬들을 트래키라고 부르죠. 세계 3대 팬덤이 있는데 완전히 이제 골수 팬덤이라고 불리는 게 세 가지가 하나가 톨키니언이라 그래서 반지의 제왕을 다루는 톨킨 쪽이 있는 거고요. 톨키니스트죠. 그다음에 셜록 홈즈 팬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트래키입니다. 이 세 개가 이제 3대 흔히 말하는 덕들이라고 서양에서 양덕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 건데 아무튼 얘가 너무 많이 돌아갔는데요. 스타트랙 2탄 인투 더 다크니스에서 보면은 마침 또 셜록을 연기했던 우리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이제 약간 특수 인간 병기 같은 걸로 나오는데 I'm superior. 나는 우월하다. 그랬더니 이제 주인공이 물어요. At what? 뭐가 더 어떤 점에서 더 우월하냐? 그랬더니 everything이라 그래요. everything. 그래서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가 그겁니다. superior. 우월한 경우를 얘기해요. 언제? everything. always. 항상 더 우월한 경우를 우리가 지배한다
라고 정의를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썰은 길었는데 실제로 예로 보면 아주 간단해요. A와 C를 한번 봅시다. 뒷면이 나오면 둘 다 4를 받아요. 비겼죠? 앞면이 나오면 C는 7을 받고 A는 6을 받습니다. 따라서 A를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A를 선택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뒷면이 나오면 C랑 똑같고 앞면이 나오면 C보다 안 좋아요. 그런데 가격이 똑같은, 구입 가격이 똑같은 A를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쓰자면 네. C에게 지배당함 A를 지배함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안 하고 간단하게 A보다 C가 좋다. 정확히는 보통 이렇게 생긴 걸 씁니다. 네, 요거는 의사결정론을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 역시 우리 과에서 굉장히 재밌는 과목인데 네, 들으시면 좋아요. 이렇게 쓰고 얘를 지워버리면 됩니다. 이게 지배 원리예요. 자, 이제 위험을 가지고 위험에 따른 위험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확률, 가능성이잖아요. 앞면이 나왔을 때 얼마, 뒷면이 나왔을 때 얼마를 받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다른 돈을 받게 되는 페이오프가 달라지는, 캐시플로우가 달라지는 가능성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판단, 의사결정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항상 무엇이 다른 것보다 더 좋다면 걔를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배하는 놈을 선택하고 지배당하는 놈을 제외해야 된다라는 건데 벌써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이 방법으로는 C와 A는 우리가 다를 수 있지만 B, C, D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얘네들끼리는 서로 지배되는 게 없습니다. 지배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배 원리가 너무나 명확하고 모든 사람에게 네, 이게 우월한데 언제 우월하다고요? Always 뭐야 이거? 철자가 뭐 이래? Always 항상 우월한 거고 그게 everyone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그런 개념이기는 합니다만 항상 모든 케이스에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아주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B, C, D는 모르겠으니까 다 둥가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이러고 끝낼 건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어쩔 수 없이 개개인의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선호도 preference라고 합니다. preference는 말 그대로 개인의 어떤 선호예요. 야, 나는 뭐 예를 들면 그 BTS에서 B가 정국이보다 좋아. 이러면 이건 preference죠. 제가 너무 위험한 곳을 건드리고 있나요? 저는 예전에 원스였으니까 난 트와이스에서 그래도 사나가 제일 좋아. 정연도 좋지만 채영도 좋지만 사나가 제일 좋아. 라고 하면은 preference죠. preference. 나머지가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좋다. 라는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다는 거고 그걸 타인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거죠. 너는 어때? 라고 보통 물어야 되는 거죠. 너는 누구 제일 좋아해? preference를 묻는 거죠. 그래서 그 선호를 개인별로 다 달라질 텐데 우선은 아주 러프하게 아주 거칠게 단순하게 만든 선호도 기준이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맥시맥스, 맥스민, 미니민, 미니맥스 이렇게 불리는데요. I가 부른 거는 이게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맥시맥스면 얘는 maximize the maximum이 됩니다. maximize 하면 동사니까 최대화하다잖아요. maximum 하면 최대값.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 각각의 자산들에 대해서 최대값을 maximize,
최대로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배 원리는 다 봤으니까 한번 최대값을 우리가 초록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색깔이 잘 안 보이는 문제가 있군요. A는 6과 4니까 6이 최대값이고요. B는 8과 2니까 8이 최대값. C는 7과 4니까 7이 최대값. D는 7과 4니까 7이 최대값입니다. 그러면 얘는 동전을 던졌을 때 앞이 나오든 뒤가 나오든 어쨌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올 텐데, 그랬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무조건 최대로 커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니까 그걸 맥시마이즈 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6877을 최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B를 선택해야 되겠죠. 얘는 6이고요. 맥시마이즈 맥시멈 6이고요. 8이고요. 7이고요. 7이니까 얘가 선택이 되는 거죠. 그죠? 맥시멈은 6877이니까. 두 번째는 맥시마이즈 미니멈입니다. 미니멈을 최대화하겠다라는 거니까 요거는 분홍색으로 색칠해 보겠습니다. 미니멈을 왜 이래? 그럼 미니멈은 반대죠. 4244가 되겠죠. 4244. 그럼 이걸 맥시멈으로 골라야 되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골라도 돼요. A, C, D 중에 아무거나 골라도 다 동등합니다. 세 번째, minimize minimum. 미니멈인데 그걸 또 최소로 하겠다. 그럼 4244죠, 여전히. 4244. 그걸 미니멈으로 하겠다니까 얘가 됩니다. B를 고르게 되겠죠. 그 다음 minimize maximum. 아까 maximum은 초록색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러면 좀 잘 보이네. minimize maximum 하면 6877이죠. 6877. 그러면 맥시멈을 미니마이즈 최소로 만드니까 6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왜 이런 선호도가 생기냐? 이게 도대체 현실적으로 무슨 의미냐?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네. 요 위에 적혀 있는 건 저만 지웁니다. 여러분들은 다 받아 적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의미를 생각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맥시마이즈 맥시멈 같으면 이게 받을 돈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잘 됐을 때 제일 많이 받고 싶다. 대박이 터지는 경우를 원하는 거야. 그죠? 반대로 뭐 맥시마이즈 미니멈 하면 미니멈은 제일 적을 때잖아요. 손해가 나도, 그러니까 적게 받더라도 그게 제일 커지는 경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한 거를 원하는 겁니다. 안전한 수익을 확보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벌써 경향의, 성향의 차이가 있죠. 이쪽은 좀 더 위험을 감수하겠다. 좀 과감한 스타일이고 이쪽은 좀 보수적인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공격적인 스타일. 이쪽은 안정적인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뒤에 거 두 개는 뭐냐? 뒤에 거 두 개는 뭐냐면 minimize minimum 하면은 적을 때 완전 적었으면 좋겠다. 적을 때 완전 굳이 적어야 되냐? 이거는 여기 적혀 있는 값들이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 둘은 저 페이오프가 손실이거나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잘 안 보이네요. 다시 적겠습니다. 얘들은 저 페이오프 적혀 있는 게 손실이나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적어졌으면 좋겠냐? 작았을 때 확 작았으면 좋겠다. 그럼 미니마이즈 미니멈 하면은 얘가 나쁠 때는 8을 내야 되지만 적을 때는 어쨌든 2만 내면 되니까 그러면 좋아. 나는 B를 할래. 라고 하면 얘도 대박을 노리는 애죠. 얘랑 같은 애죠. 얘랑 같은 애입니다. 대박을 노리는 애입니다. 미니마이즈 맥시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 수익을 확보하는 거랑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제일 많이 내야 되는 상황. 재수 없어서 A가 재수 없으면 6을 내야 돼요. B는 재수 없으면 8을 내야 돼요. 그럼 6 정도로 내고 막자. 그러면
좀 안정적인 스타일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맥시마이즈 맥시멈이나 미니마이즈 미니멈은 좀 공격적인 어떤 선호도를 가진 사람, 투자에 있어서. 맥시마이즈 미니멈이나 미니마이즈 맥시멈은 좀 안정적인 선호도를 가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기대값을 만약에 계산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확률을 지금은 몰라도 할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확률이 대충 2분의 1, 2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확률이 대충 2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하면 6, 4, 10이니까 기대값은 5죠. 8, 2, 10이니까 얘도 기대값이 5입니다. 7, 4, 11이니까 얘는 5.5죠. 7, 4, 11이니까 얘도 5.5입니다. 그럼 기대값 기준이면 얘네들 둘을 선택을 하겠죠.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본 퀀터티 기준이랑 똑같습니다. 네. 요거를 어떤 선호도보다는 그냥 값만 기준으로 따진다라고 해서 리스크 뉴트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이나요? 조금 아래에다 적어야 되겠네요. 이게 퀀터티 기준이기도 하고 리스크 L이에요. 마지막 뉴트럴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 중립적, 위험은 신경 안 쓰고 양만 많으면 장땡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뭐 확률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거긴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선 여기까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위험을 어쨌든 고려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꼈는데, 그럼 위험을 고려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 지배 원리를 적용하는 거죠. 지배 원리는 항상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우월한 결과를 보일 때 걔를 선택하는 거다. 근데 얘는 장점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돼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항상 얘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적용되는 케이스가 너무 적다. 그럼 적용 안 되는 케이스는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할 거냐 했을 때 preference, 선호도를 가지고 한다. 선호도가 너무너무 종류가 많은데 대표적인 케이스를 한 4가지 정도 봤을 때 4가지를 크게 또 2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공격적인 놈과 안정적인 놈으로 가를 수가 있다. 공격적인 놈은 좋을 때 왕창 좋고 안 좋을 때 왕창 안 좋은 게 있으면 그거 나 좋아. 안정적인 놈은 좋을 때 조금 덜 좋아도 나쁠 때도 어느 정도 보장되는 그런 놈을 원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선호도랑 조금 다르게 나는 위험은 모르겠고 그냥 리스크 뉴트럴, 그냥 양 많은 게 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입장으로 받아들여 줄 수는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지배 원리, 선호도의 4종류, 그리고 리스크 뉴트럴까지 한번 요 예제를 가지고 살펴봤고요. 이게 지금 요 금융상품 4개에 대한 단순한 선택을 우리가 따진다라고 해서 단순 전략, 심플 스트래티지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얘네들이 구입 가격이 같으니까 얘를 짬뽕할 수도 있어요. 그걸 복합 전략, compound strategy라고 합니다. 또 멋있게 한번 영어로 써볼까요? Simple strategy, compound strategy. 예를 들면 C와 D를 사서 절반으로 나누면 구입 가격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구입 가격이 예를 들어서 전부 다 5라고 치면 5 사면 10인데 절반을 사니까 얘도 5잖아요. 그럼 구입 가격이 똑같은데 얘의 페이오프가 어떻게 되냐면, 동전이 앞이 나왔을 때 얘는 7이 나오고 얘는 4가 나오니까 페이오프가 합쳐서 11이죠. 그럼 절반이니까 얼마입니까? 5.5죠. 이 경우에도 5.5입니다. B와 D를 더한 경우를 볼까요? B와 D를 더하면 8과 4니까 12니까 이때는 6입니다. 2와 7이니까 9잖아요. 이때 4.5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든 복합 전략이 어떤 위치를 가지는지 보면은 6과 4.5면은 일단 지배로 얘가 이 복합 전략 얘를 E와 F라고 봤을 때 A보다 F가 좋습니다. 그죠? 그죠? 6과 4인데 6과 4.5니까.
뭐 E는 뭐 누구를 지배하지는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맥시맥스로 봤을 때는 이게 아무래도 둘을 짬뽕한 거다 보니까 맥시맥스에서 뭐 딱히 선택받을 것 같진 않아요. 예. 맥스는 얘는 5.5고 얘는 6이니까 선택받지는 못하는데 맥시미인에서 이제 빛을 발하게 되죠. 얘가 등장하면 얘는 5.5고요. 얘도 4.5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4만 대도 선택을 받았었는데 얘 둘 다 A, B, C, D보다 맥시민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여요. 특히 얘는 5.5니까 뭐 짱이죠. 네, 얘도 세모쯤은 되겠네요. 2등이니까. 앞에 있는 A, B, C, D를 다 우습게 만들어 버립니다. 미니민 같은 경우는 여전히 5.5와 4.5니까 뭐 제일 작아지는 경우 2를 뭐 이길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미니맥스를 보시면 5.5와 6이니까 6877이죠. 네, 얘가 제일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전략 C와 D를 반반 섞은 이 전략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F 전략도 기존의 미니맥스와 일단 비겨요. 그러니까 뭐 되게 좋은 전략이죠. 기대값으로 따지면 얘는 5.5입니다. 엄청 좋죠 이미. 얘도 기대값으로 따지면 10.5거든요 합치면. 그러니까 5.25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 어떤 기준으로 봐도 그냥 지배원리로 봐도 뭐 지배원리는 뭐 특별한 건 없지만 맥시민이나 미니맥스로는 단연 새롭게 선택될 만하고 기대값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놈을 위해서는 이 전략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F 전략은 뭐 이 전략이 없다면 맥시민에서 선택이 될 만하고 기대값으로 뭐 선택이 될 만하진 않고 미니맥스에서 기존과 동급을 이루지만 새롭게 지배하는 원리로 하나 선택될 수가 있다. A가 선택이 안 되죠. 왜냐하면 A가 이미 F에 의해서 지배당하기 때문에 이게 쭉 지워지기 때문에 여기가 남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복합 전략을 만들면 좀 더 선택지가 더 넓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but 여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전략이 요 맥시민에서 단독으로 선택되는 모습을 볼 수 있긴 하지만 기대값에서는 이 세 개가 여전히 겹쳐요. 그래서 서로 다른 전략의 비김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배 원리에서도 A와 C 사이의 우선순위는 결정했는데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럼 다 동등한 건가? 뭐 이렇게 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뒤에 더 많은 그 선호도 기준을 들고 와도 여전히 겹치는 우선순위가 구별이 안 되는 놈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